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려서 화제입니다. 알고 봤더니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서 논란을 부른 그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. 그런데 류 감독은 왜 자신의 신원까지 밝힌 걸까요? 직접 들어봤습니다. 증거를 떠나가지고 학교 여선생하고 남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은 됐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. 그 부적절한 장소에 우리 손자를 데려갔다는 거, 그게 아동학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억울해가지고 제가 글을 쓴 거죠. 언론은 한 살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 두 살 반 정도 되거든요.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. 우리 손자가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니까 아동학대가 아니다. 그게 억울한 거죠, 저는. 그쪽에서 무조건 잘못했다, 미안하다 하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 지금 또 오해하고 있다.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. 자, 이 작년 1월입니다. 한 호텔에서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류 감독의 며느리와 며느리의 고등학생 제자 또 류 감독의 손자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. 임주혜 변호사님,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 자리에 손자까지 데리고 왔다. 이건 아동학대다. 이게 류 감독의 주장인데 이 사건이 무혐의가 났습니까? 그렇습니다. 먼저 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 같다.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. 이 고교생의 나이가 좀 쟁점이 됐습니다. 이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미성년자 기준이 만 18세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고교생과 그리고 이 교사가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함께 뭐 숙박시설에 드나든다거나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식당에서 포착이 됐는데 그 나이를 기점으로 봤을 때 만 18세 이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났다는 것이 완벽하게 입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. 이 만 18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 자체로서 아동학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.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것입니다. 예. 또 지금 좀 공부를 살 만한 부분은 이 어린 손자, 그렇죠. 2살 배기 정도 되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숙박업소에 투숙을 하고 그때도 지금 부적절한 관계라고 지금 감독은 주장하고 있는 그 고교생과 동행했다라는 부분이 문제인데 네. 이 부분은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떤 의미인지 인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 역시도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일단 1차적인 판단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. 변호사님, 그런데 류 감독 얘기는 당시에 그 손자의 나이가 2살 넘었다, 3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2, 3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. 그렇죠. 그 부분도 충분히 비판으로 제기될 만한 것 같습니다. 다만 아이를 혼자 뭐 길거리에 방치해뒀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숙박업소에 대동을 했다 내지는 이런 학생과 만나는 자리에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. 시부모님 입장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공분을 사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겠지만 이것이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에는 형사적으로 보자면 좀 증거가 불충분했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류 감독 목소리 더 들어보시죠. 우리라고 왜 이거 유 감독 이름 내걸고 세상에 공개를 하겠습니까? 뭐 좋은 일이라고 집안일인데 재판만 2년이고 그 전에 상황들 하면 2년 반이에요. 민사에서는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하는데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니까 그냥 불기소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억울한 게 같은 학교 선생하고 학생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돼 있는데도 형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대요.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. 너무 억울하니까 이게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안 된다. 이게 말도 안 되는 거.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. 몸무게 다 빠져버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. 변호사님, 우리가 CCTV도 같이 봤고 류중일 감독의 아들이 민사소송까지 이겼다는 건데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하다? 지금 그래서 다시 지금 아들과 류 감독 측이 항고장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? 다시 이 수사 재검토해달라는 건데
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? 추가적으로 다른 증거를 제출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앞서 이제 영상도 확인이 되는데요. 이 부적절해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. 고교생 제자와 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부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교사 측도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원서 같은 걸 출력하기 위해 본인과 어린 자녀만 투숙을 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잠시 고교생이 들린 것에 불과하고 입맞춤이나 포옹을 하는 듯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고3 수험생으로서 모두 대학에 좀 탈락을 해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부적절함은 인정하지만 지금 남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류는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분류는 아니다. 그렇죠.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서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또 인정이 되었습니다.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조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 전 아내, 이 교사에게는 이 남편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. 그리고 이 고교생에게도 1,000만 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지급하라라는 판결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 예. 형사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.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 18세 이전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점, 네. 그리고 정말 부적절한 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일단 무혐의를 받은 것 같고요. 예. 항고장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증거,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결론은 바뀔 수 있겠지만 한번 이제 항고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또 결론은 바뀌지 잘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예. 류 감독 청원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. 현재 여교사, 그러니까 전 며느리는 지금 교사 복직 준비까지 한다는 겁니다. 교육청은 아무 문제 없다 복직에. 그리고 재직 중인 학교도 뭐 우리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이게 지금 억울하다는 건데 변호사님, 뭐 교육청과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불기소 처분까지 난 상황에서 막을 수도 없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아마도 이렇게 사건이 문제가 되고 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, 뭐 수사가 진행된다 했을 때 일단 잠정적으로 직위 해제는 되지 않았었을까 생각은 되는데 1차적으로 일단 무혐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고자 한다면 또 이걸 막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일 것 같습니다. 다만 항고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요. 네. 조금 더 수사기관의 판단 기다려볼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